창문으로 이것이 보이면 돈이 마르지 않으니 절대 이사가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은 매일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도 그 풍경이 여러분 재물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고를 때 교통편과 가격, 층수와 평수만 신경 쓰시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실 수 있어요. 제 지인들은 집을 고를 때 단순히 교통편과 가격만 보고 결정했습니다. 창문 밖 풍경이 재물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건 전혀 몰랐죠. 하지만 제 풍수 조언을 듣고 창문 밖의 풍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집을 선택한 이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물운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부업 기회들이 생겨났으며 가족 간의 화목도 눈에 띄게 좋아졌거든요. 심지어 건강도 좋아졌어요. 만약 제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지금도 재정적 어려움과 가족 갈등에 시달리고 좁은 공간에서 답답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 돈이 줄줄 샌다. 집안 분위기가 항상 무겁고 가족 간의 다툼이 자주 일어난다.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계속 나간다고 말씀하시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제자리 걸음이거나 직원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시고요.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고민들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뭔가 막막하고 답답한 기분.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 그 절망감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기운은 계속 쌓이고 재물운은 더욱 막히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좋지 않은 터에서 오래 살수록 그 영향은 더욱 깊어지고 회복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창문 밖으로 어떤 것들이 보여야 재물이 들어오는 집인지, 또 어떤 것들이 보이면 재물이 새어나가는 집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창문은 그 집의 터가 좋은지 나쁜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풍수 전문가들이 집을 볼 때 제일 먼저 창문부터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창문은 우리 집이 세상과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모두 이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첫 번째, 재물운을 불러오는 강이 보이는 풍경입니다. 연예인들의 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유독 한강뷰 아파트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큰 강이 보이는 집에는 신기하게도 돈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마치 강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듯 재물도 멈추지 않고 들어온다고 하죠.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특히 잔잔하게 흐르는 큰 강은 최고의 재물운을 가져다 줍니다. 게다가 큰 강에는 수많은 작은 물줄기가 모여듭니다. 이처럼 큰 강이 보이는 집에는 여러 곳에서 재물이 모여든다고 해요. 본업의 수입만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곳에서도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투자 수익, 부업 소득, 상속, 보너스 등 다양한 형태로 재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큰 강이 창문에서 보인다면 최고의 명당 집터입니다. 마치 든든한 통장처럼 들어온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한강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안정된 재정 상태를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강물이 S자로 굽이쳐 흐르는 모습이 보인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를 궁수라고 하는데 활처럼 휘어진 강의 안쪽에 위치한 집은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모이는 지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물살이 너무 센 곳은 돈이 들어오자마자 나간다고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직선으로 급하게 흐르는 강은 재물도 빠르게 지나쳐버린다는 의미거든요. 탁하고 더러운 물은 좋지 않은 기운을 몰고 온다고 하니 깨끗하게 흐르는 강이 보이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 맑은 강물이 반짝이며 흐르는 것은 깨끗한 재물이 들어온다는 의미라고 하죠. 공장 폐수나 생활하수로 오염된 강이 보이는 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귀인운을 부르는 둥근 산입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풍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둥글게 솟은 산, 귀봉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둥근 산을 보고 귀인이 앉아있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마치 부처님의 머리 모양처럼 부드럽게 솟아오른 산은 그 집안에 귀한 인물이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재벌가의 본가들을 조사해보면 신기하게도 이런 둥근 산이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의 고향인 경남 의령, LG 구인회 회장의 고향인 경남 진주, 현대 정주영 회장의 고향인 강원도 통천 등을 보면 모두 둥근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요. 이런 집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재산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급작스럽게 부자가 되기보다는 대대로 안정된 부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둥근 산의 모습은 가득 찬 보름달과도 닮았습니다. 보름달처럼 둥근 산이 보이는 집은 항상 넉넉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월광이 집안을 비추어 온 가족이 복을 받는다고 해석합니다. 귀봉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안정감입니다. 둥근 산은 포용력이 있어 그 기운이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마치 든든한 뒷배경처럼 집안의 재력을 안정적으로 받쳐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의 크기와 위치입니다. 너무 작은 산은 기운이 약하고 너무 큰 산은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창문에서 바라보았을 때 산의 정상이 시선 높이보다 약간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산의 위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좌청룡 우베코라 하여 왼쪽과 오른쪽에 산이 있어야 좋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왼쪽에 있는 둥근 산이 재운을 부른다고 합니다. 마치 왼손으로 재물을 움켜쥐는 형상이라고 하죠. 세 번째, 항문운을 부르는 뾰족한 산입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특별한 산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뾰족하게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산, 문필봉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산을 보고 붓끝이 하늘을 가리키는 형상이라 했습니다. 마치 학자가 붓을 들고 글을 쓰는 모습과도 같다고 하여 이런 산이 보이는 집에서는 대대로 학자가 나온다고 했죠. 실제로 조선시대 대표적인 학자들의 고택을 조사해보면 신기하게도 창문 밖으로 이런 뾰족한 산이 보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도산서원에서는 청량산의 뾰족한 봉우리들이 보이고 율곡 이이 선생의 자운서원에서도 멀리 문필봉 형태를 한 설악산이 보입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의 화양동 서원에서도 속리산의 뾰족한 봉우리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문필봉이 보이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를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산의 뾰족한 기운이 마치 연필심처럼 예리한 지성을 일깨워준다는 거죠. 현대에 와서는 언론인, 교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필봉이 보이는 집은 3대가 글로 이름을 남긴다. 할아버지가 학자라면 아버지는 교수, 자녀는 작가가 되는 식으로 대대로 학문과 예술의 길을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안정된 전문직과 사회적 명예로 이어져 결국 재물운으로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 창문 밖에 이런 뾰족한 산이 보인다면 그것은 하늘이 내린 학문의 복입니다. 네 번째는 피해야 할 위험한 풍경들입니다. 창밖으로 낡고 버려진 건물이나 폐허가 보인다면 매우 신중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집이란 사람의 체온과 생활의 온기가 담긴 공간입니다. 매일 사람들의 따뜻한 에너지로 가득 차야 좋은 기운이 모이는 법이죠. 하지만 버려진 건물에는 이런 따뜻한 기운이 사라지고 차가운 기운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창문 밖으로 무너져가는 집이 보이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쇠락해가는 모습을 매일 보는 것과 같아서 우리 집의 기운도 자연스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매일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게 되면 무의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철거를 기다리는 건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물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불안정한 기운을 내뿜습니다. 풍수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웃집이 무너지면 우리 집도 기운이 빠진다. 한 동네의 기운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집의 쇠락이 이웃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슬럼가나 재개발 지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아무리 집안을 깔끔하게 해놔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면으로 향한 도로의 살기는 반드시 피해야 할 중요한 풍수 흉터로 보는데요. 바로 창문을 정면으로 향해 곧게 뻗은 도로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도로를 칼길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칼날이 집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날카로운 기운이 집 안으로 곧바로 들어온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큰 길이나 간선도로가 집을 향해 곧게 뻗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차들이 쉴 새 없이 달리면서 내뿜는 기운이 마치 화살처럼 집을 직접 겨냥하게 되죠. 밤낮으로 이런 날카로운 기운을 받다 보면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칼길이 보이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유독 피곤하다고 합니다.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자도 잔 것 같지 않다고 해요. 또한 가족 간의 다툼도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치 칼날 같은 기운이 가족의 마음까지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죠. 특히 부부 사이가 불화하기 쉽다고 해요. 돈도 잘 모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통장 잔고가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칼날이 돈을 베어가는 것처럼 재물이 늘어나지 않고 새어나가기만 한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산과 물의 기운이 조화롭게 흐르는 곳을 명당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전기가 흐르는 길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죠. 이런 인공적인 에너지는 자연의 기운을 어지럽히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고압선이 창문 가까이 지나가는 집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밤낮으로 흐르는 강한 전류는 보이지 않는 전자파를 만들어냅니다. 이 전자파는 우리 몸의 기운을 어지럽히고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실제로 고압선 근처에 사시는 분들을 조사해보면 불면증, 두통, 만성피로 등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변전소 근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전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곳이라 기의 흐름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두통을 자주 호소합니다.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낮에도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송전탑이 보이는 집은 재운도 불안정해집니다. 전기가 새어나가듯 재물도 새어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물이 재운을 상징하지만 모든 물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창문 밖으로 흐르지 않는 물이 보인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여있는 연못이나 늪, 관리되지 않는 저수지 등은 더러워지기 쉽고 악취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는 재물이 들어오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염된 강이 보이는 것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검은 물이 흐르거나 쓰레기가 떠다니는 강이 보인다면 이는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돈이 들어오거나 돈 때문에 걱정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공장 폐수가 흐르는 강이 보이는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곳은 환경 문제로 인해 부동산 가치도 떨어지기 쉽고 거주하는 사람의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실내 구조와 기운의 흐름입니다. 집은 우리 몸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기가 잘 통해야 건강하듯이 집도 기운이 잘 통해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복받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기운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실내 구조입니다. 창문 밖 풍경이 좋아도 실내 구조가 나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실은 집의 심장이고 안방은 집의 머리다. 그래서 이 두 공간의 크기와 배치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죠. 안방이 거실보다 큰 집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방은 집안의 주인이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클수록 주인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안방이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실창의 크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큰 창문은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라고 합니다. 거실의 창이 클수록 더 많은 재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거실창이 남향이면서 크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함께 재물운도 함께 들어온다고 해요. 하지만 창이 지나치게 크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큰 그릇은 오히려 다루기 힘든 것처럼 지나치게 큰 창은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 크기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이겠지요. 우리 조상들은 바람이 통해야 복이 통한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집은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되어 집 안에 나쁜 기운이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관에서 들어온 바람이 베란다나 뒷문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가장 좋습니다. 이런 집은 재물운도 좋다고 하는데 마치 돈이 들어와서 잘 순환되는 것처럼 기운도 잘 순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수평이 맞지 않는 집에 관한 주의사항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을 지을 때 물 수증기부터 확인했습니다. 구슬이 굴러가지 않는 평평한 터를 찾아 그곳에 기둥을 세웠죠. 수평이 맞지 않는 집은 마치 기울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비스듬히 자라면 강한 바람에 쓰러지기 쉽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평이 맞지 않으면 가문의 기운도 한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집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기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좋은 기운을 놓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복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풍수의 영향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누적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욱 무서운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집, 창문 밖 풍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큰 강이나 둥근 산이 보인다면 절대 이사가지 마시고 그 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대대로 그 가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풍경이 보인다면 즉시 개선 방법을 찾거나 이사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좋지 않은 풍경이 보이더라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우선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시선을 차단하고 창가에 생기 있는 식물을 두며 밝은 조명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문에 무거운 커튼을 치는 것은 도로에서 오는 날카로운 기운을 막아주고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또한 창가에 푸른 식물을 두거나 수정 구슬을 달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물은 날카로운 기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수정의 움직임은 고든 기운을 흩날려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좋은 터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임시적인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이 가장 좋거든요. 새로운 집을 고르실 때는 꼭 이 기준들을 확인해 보세요. 교통편과 가격도 중요하지만 창문 밖 풍경이야말로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을 보러 갈 때는 수평계를 가지고 가서 집의 기울기도 꼭 확인하시고 바람의 통로와 실내 구조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실에서 안방까지, 현관에서 베란다까지 기운이 어떻게 흐르는지 느껴보세요. 답답한 느낌이 드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기운이 막힌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낮과 밤,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잘 들어오는지, 겨울에는 따뜻한 햇살이 충분히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변 환경의 변화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앞으로 고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거나 도로가 확장될 계획이 있다면 현재는 좋아 보여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좋은 집터는 3대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자녀와 손자들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어요. 돈이란 것은 물과 같아서 잘 흘러가 버리기도 하지만 한번 모이기 시작하면 잘 불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좋은 터에서 그 첫걸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경험을 통해 쌓아온 지혜의 결정체예요. 실제로 배산임수 지형이 북반구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북서풍을 막아주고 남쪽에서 오는 따뜻한 햇살을 받을 수 있으며 앞에 강에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뒷산에서는 땔감과 건축 재료를 얻을 수 있거든요. 현대 도시에서도 이런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좋은 전망을 가진 집은 실제로 부동산 가치가 높고 채광과 통풍이 좋은 집은 건강에도 유리하며 주변 환경이 깔끔하게 정비된 곳은 치안도 좋고 생활하기 편리하죠. 결국 풍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의 기운을 좋게 만드는 것은 물리적인 조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도 매우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터에 살아도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게을러서 집안을 지저분하게 해놓는다면 좋은 기운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완벽하지 않은 집에 살더라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며 가족 간에 화목하게 지낸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꽃을 키우고 향을 피우며 밝은 조명으로 집안을 환하게 만들고 가족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받은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먹고 쉬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곳이고 가족의 사랑이 모이는 곳이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집을 고르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집이 진정한 복받은 공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문 밖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재물운이 넘쳐나는 그런 집에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현재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시면 가족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창문 밖 풍경이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좋은 풍경이 있으시다면 자랑해 주시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해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동력이 되고 결국 더 큰 복으로 여러분께 돌아갈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풍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